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는 기존의 삶의 방식대로 살면 결국 고통 속에서 병들어 죽을 것이라는 자각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반적인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그것은 자신의 세포와 마음에서 온다. 새로운 세포가 형성되고 새로운 의식이 정립되려면 이 고통을 떨쳐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극복하려 하지 않고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탓으로 돌린다.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자신의 세포와 의식을 바꿀 수 없다. 평화롭게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느끼는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질에 의존하다가 그것이 사라질 때 고통을 느끼는 것이라면 물질 없이도 살아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 마찬가지로 남녀 간의 관계에서 얻는 호르몬의 영향을 이겨낼 힘도 길러야 한다. 자체적으로 호르몬을 조절하는 힘이 생기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고통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우리의 인체는 그동안 형성된 습관과 정보화된 의식 때문에 본능적으로 과거의 방식으로 반응하려 한다.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과 마음은 자연스럽게 익숙했던 감정과 의식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습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중생의 삶으로 돌아가면 결국 수행은 헛수고가 되고 만다. 수행자의 길은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르며 세상의 욕망과 집착을 끊어내야 하는 고된 과정이다. 수행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려는 시점에 과거의 습관을 따라 다시 물질적 욕망을 좇는다면 그동안 쌓아온 수행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의식은 반복적으로 같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답답함이나 억눌림을 느끼는 것도 결국 자기 내면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환경이나 타인의 탓으로 돌린다. 모든 괴로움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수행자의 자세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게 상처되는 말을 했다고 가정하자. 상대가 한 말은 공기를 타고 파장이 되어 귀로 들어오고 뇌에서 분석하여 반응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괴로움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자신의 세포다. 즉 상대의 말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해석한 나 자신이 고통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을 비난하며 괴로움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다.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면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내면의 반응을 다스리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어떤 말을 듣든 그 내용을 분석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내 세포가 요동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수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경지는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내면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다. 상대의 말과 행동에 의해 쉽게 감정이 일어나고 휘둘린다면 수행이 아직 부족한 것이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상대가 어떤 말을 하든 나의 내면은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다. 수행자는 상대의 파장을 읽을 수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여 괴로움을 느낀다면 수행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한다. 수행자는 자신의 괴로움을 인식하고 그것이 외부 요인이 아니라 자신의 미숙함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수행의 목표는 어떤 환경에서도 의식이 동요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다. 삶에서 갈등과 충돌을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어디를 가든 우리는 비슷한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따라서 수행자는 고통과 맞서 싸워 이겨내야 한다. 수행 과정에서 마주하는 모든 감정과 의식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며 피하려고 하면 같은 문제는 계속 반복될 뿐이다. 결국 수행이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고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수행자는 환경이나 타인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과 반응을 직면하고 다스려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온함을 얻을 수 있다.